하늘이는 8살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작은 인테리어 가게 안에서 나무를 다듬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하늘이를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하늘아, 봐봐. 이 나무결을. 이런 곳에서 나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 수 있단다. 아버지는 항상 나무를 사람처럼 대했다.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지고 갈라진 틈을 정성스럽게 메우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늘이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 4살 바다가 하늘이의 치마폭을 잡고 물었다. 하늘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집을 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돈이 없었다. 아버지의 작은 인테리어 가게로는 근근히 살아가기도 벅찼고 장례비로 빚까지 생겼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여윈 손으로 하늘이를 불렀다. 할아버지가 아프면 너희는 어떻게 하지?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안 아프실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서 약도 사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슬픈 웃음을 지었다. 우리 하늘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하늘이는 아버지의 작업장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완성인 찬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것이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다웠다. 아버지라면 이 나무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텐데. 하늘이는 아버지의 대패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직 손에는 너무 컸다. 아버지. 하늘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어 작업장 문이 삐걱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2달 후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하늘이와 바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두 아이를 맡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보육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누나, 나는 보육원 가기 싫어. 바다가 울며 말했다. 괜찮아, 바다야. 누나가 있잖아. 하늘이는 바다를 끌어안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키가 크고 손이 굵은 남자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늘이는 경계심을 갖고 남자를 바라봤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식을 듣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박진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인테리어 가게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정말 아버지를 아는 분이시네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가 아이들을 제 집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박진수가 말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하늘이는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희 집에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박진수가 제안했다. 박진수의 집은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마당 한편에는 큰 작업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나무 냄새가 진하게 났다. 각종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쌓여 있었다. 와, 여기 나무가 정말 많다. 바다가 신기해하며 작업장을 둘러봤다. 박진수는 웃으며 바다에게 나무 조각 하나를 건넸다. 이건 은행나무야. 냄새 맡아봐. 바다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웃었다. 좋은 냄새가 나요. 하늘이는 작업장 한 구석에 놓인 미완성 의자를 보았다. 아버지의 작업장과 비슷한 냄새,
비슷한 분위기였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여기서 뭘 만드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가구를 만들어요. 새 나무로 만들기보다는 오래된 나무, 버려진 나무들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가구로 만드는 일을 해요. 아버지랑 비슷하네요. 박진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이들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박진수가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해 보이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은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이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이건 우리 아들 우주야. 은영이 소개했다. 우주는 하늘이와 바다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먼저 인사했지만 우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은영이 차를 내주며 말했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서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해요. 왜요? 하늘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저희를 모르는데 왜 키우려고 하세요? 박진수와 은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나중에 아이들이 더 자라면 이야기해 줄게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그저 우리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는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은영이가 주는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터였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은영이 따뜻하게 말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하늘이와 바다는 빈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누나, 나는 그 집이 좋아. 아줌마도 친절하고 작업장도 아버지 작업장 같고. 바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하늘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보육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저씨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 하늘이는 오늘 본 박진수의 눈을 떠올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손. 아버지처럼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한번 믿어볼까? 하늘이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하늘이는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희 가겠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박진수와 은영이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하늘이와 바다는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바다는 금세 적응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어색했다. 특히 우주와의 관계가 힘들었다. 우주는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왜 갑자기 모르는 애들을 데려와요? 우주가 부모에게 따졌다. 우주야, 이해해줘. 이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은영이 달랬다. 그럼 왜 우리 집이어야 해요?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역시 남의 집이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바다와 함께 짐을 싸려고 했다. 누나, 왜 짐을 싸? 바다가 물었다. 우리 나가자.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해. 하지만 갈 곳이 없잖아. 하늘이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박진수였다. 하늘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늘이는 마지못해 박진수를 따라 작업장으로 갔다. 박진수는 한쪽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우주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박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주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무서운 거야. 갑자기 가족이 늘어났으니까. 박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하늘이에게 보여줬다. 이 나무 좀 봐봐. 여기 이 부분이 좀 갈라져 있지? 하늘이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 작은 균열이 있었다.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 나무를 버려야 할까? 아니요. 아버지라면 고쳤을 거예요. 맞아. 상처가 있어도 고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만 말이야. 박진수가 웃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어색하고 상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늘이는 박진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 상처 입은 것도 고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가요? 박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수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우주도 우리 모두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하늘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우주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바다는 어린아이다운 밝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하늘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날 때마다 작업장에 나와 박진수의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점 더 복잡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 하늘아, 이 나무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박진수가 말했다. 하늘이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기가 좀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무언가 부딪힌 것 같아요. 정말 잘 봤네. 이 나무는 오래된 한옥의 들보였어. 수백 년 동안 집을 지탱해 왔겠지. 그럼 이걸로 뭘 만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나무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늘이는 그런 박진수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나무는 정말 말을 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싶은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싶은지.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가 어느 날 말했다.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박진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셨구나. 아저씨는 정말 아버지를 잘 아셨나 봐요. 박진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무렵 우주와의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다. 하늘이가 작업장에서 실수로 우주의 장난감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정확히는 바다가 우주의 로봇 장난감을 만지다가 떨어뜨린 것이었는데 우주는 하늘이를 탓했다. 당신이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잖아요. 우주가 소리쳤다. 미안해. 바다한테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하늘이가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빠가 저 어릴 때 사준 건데. 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늘이는 그제서야 알았다. 그 장난감이 우주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미안해. 내가 고쳐줄게. 어떻게 고쳐요? 부러진 건데. 하늘이는 부러진 로봇을 들여다봤다. 팔 부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아저씨께 부탁해볼게. 나무는 아니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진수에게 부탁해서 작업장의 접착제와 작은 드릴을 빌렸다. 밤늦게까지 로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우주에게 로봇을 건넸다.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움직였다. 이거 진짜 고쳐진 거예요? 우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완전히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여. 우주는 로봇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날부터 우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었다. 하늘이는 이제 박진수의 작업을 제법 능숙하게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하는 일까지.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나무 냄새가 옷에 밴 채로 다녔다. 하늘이는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은영이 어느 날 말했다. 손재주가 뛰어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도 손재주가 좋으셨구나.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뭐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부서진 것도 금방 고치고. 그날 밤 하늘이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하늘이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하늘이가 많이 컸구나. 이제 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니? 네, 아버지. 나무들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 맞는지. 아버지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아저씨의 마음을 잘 봐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느낄 수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난 하늘이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가을이 왔다. 하늘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작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박진수도 하늘이를 진짜 제자처럼 대했다.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어봐. 박진수가 말했다. 정말요? 혼자서? 응. 작은 의자 하나부터 시작해봐. 하늘이는 설렜다. 자신만의 첫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신중했다. 결국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했다. 크지 않지만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운 나무였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측정을 잘못해서 다리 길이가 맞지 않았다. 두 번째는 조립 과정에서 갈라졌다. 하늘이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박진수는 격려해줬다. 실패는 배움이야. 나도 처음에는 수십 번 실패했어. 정말요? 응.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작지만 튼튼한 의자가 완성되었다. 하늘이는 그 의자에 앉아보며 뿌듯해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 박진수가 칭찬했다. 내 첫 작품이니까 이름을 지어줘. 이름이요? 응. 모든 가구에는 이야기가 있어.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게 그 가구의 이름이 되는 거야. 하늘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야. 그해 겨울, 우주가 크게 다쳤다. 친구들과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했다. 우주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졌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고 친구들과도 놀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아, 짜증나. 우주가 짜증을 내며 지팡이를 던졌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이 다리 언제나 나을지도 모르고. 금방 나을 거야. 뼈는 원래 빨리 붙는다고 했잖아. 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늘이는 좋겠다. 작업장에서 재밌는 일도 하고. 하늘이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너도 같이 할래? 뭘요? 작업장 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나무 표면을 다듬는다거나. 우주는 관심 있는 표정을 보였다. 정말요? 하지만 아빠가 허락할까? 물어보자. 박진수는 흔쾌히 허락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우주도 나무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날부터 우주도 작업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포질부터 시작했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하늘이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니까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우주가 말했다. 그렇지. 나무마다 느낌이 달라. 이 나무는 부드럽고 이건 좀 거칠고. 둘은 나란히 앉아서 나무를 다듬었다. 처음으로 진짜 남매 같은 기분이 들었다. 봄이 되자 우주의 다리도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 작업장에 나왔다. 이제는 작은 소품들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둘이 합작으로 뭔가 만들어 볼까? 하늘이가 제안했다. 좋아요. 뭘 만들어요? 둘은 책장을 만들기로 했다. 우주의 방에 놓을 작은 책장이었다. 하늘이가 설계를 하고 우주가 장식 부분을 담당했다. 일주일 동안 둘은 열심히 작업했다. 가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즐겁게 만들어갔다. 여기에 조각을 넣으면 어떨까요? 우주가 제안했다. 조각이요? 뭘로? 꽃 모양으로. 아니면 별 모양?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야. 해보자. 완성된 책장은 정말 아름다웠다.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우주가 새긴 작은 별들이 포인트가 되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은영이 감탄했다. 너희가 정말 만든 거야? 네. 하늘이가 가르쳐 줬어요. 우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진수도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목수들이 되었네. 그날 밤 우주가 하늘이 방에 찾아왔다. 하늘아. 응. 미안해. 처음에 너무 못되게 굴었지. 하늘이는 웃었다. 뭘. 이해해.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면 당연히 당황스럽지. 이제는 정말 누나 같아. 하늘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우주가 진짜 동생 같아. 그 순간 하늘이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꿈에서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은 정말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하늘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박진수의 가구 공방은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다. 특히 오래된 나무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가구들이 인기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다. 아빠, 우리도 이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말했다. 글쎄, 아직은 가족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진수가 대답했다. 하늘이는 박진수가 가족이라고 말한 것이 기뻤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하늘이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일을 할 것인가. 선생님들은 하늘이의 성적이 좋으니까 대학을 가라고 했다. 하늘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은영이 어느 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 일이 더 재밌어요. 그럼 나무와 관련된 걸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늘이는 그제서야 생각해봤다. 디자인을 전공하면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기술과 박진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만의 감각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작업장에는 계속 나와야 해. 이론만으로는 안 되거든. 당연하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늘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자신이 만든 가구들 사진을 찍고 디자인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썼다. 처음 만든 의자 새로운 시작부터 우주와 함께 만든 책장까지.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다. 응. 아빠.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 하늘이는 이제 박진수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의식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아빠 같았다. 입시 결과가 나왔다. 하늘이는 서울의 한 대학 산업디자인과에 합격했다. 가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축하해. 온 가족이 하늘이를 축하해줬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박진수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학에 가서도 초심을 잃지 마. 나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잊지 말고. 네, 아빠.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늘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디자인 이론, 컴퓨터 그래픽, 색채학 마케팅. 배울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주말이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 작업에 적용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봤다. 요즘 학교에서 뭘 배워? 우주가 물었다. 우주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컴퓨터로 3D 모델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 정말 신기해. 우와, 나도 배우고 싶다. 하늘이는 우주에게 기초적인 컴퓨터 디자인을 가르쳐줬다. 우주는 빨리 익혔고 곧 자신만의 가구 디자인을 컴퓨터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정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지? 하늘이가 말했다. 그러게. 아빠도 놀라실 거야. 실제로 박진수는 아이들의 발전에 놀랐다. 특히 하늘이가 가져온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들에 감탄했다.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구조네. 박진수가 하늘이의 스케치를 보며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건데 같은 재료로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옛날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합치니까 더 좋아지는구나.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늘이는 중요한 과제를 받았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가구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작해서 전시하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어떤 가구를 만들어야 할까?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의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 은영이 제안했다. 내 이야기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와 성장을. 하늘이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성장하는 책상을 디자인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낮은 높이로 자라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작업대로 변신할 수 있는 책상이었다. 하지만 설계가 복잡했다. 단순히 높이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가구로 보이도록 해야 했다. 이거 정말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이가 고민했다. 할 수 있어.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온 가족이 하늘이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박진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줬고 우주는 3D 모델링을 도왔다. 은영이는 색깔과 마감재 선택을 조언해줬다. 바다도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3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다. 어린이 책상에서 시작해서 중간에는 청소년용 학습 데스크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른용 작업대로 변신하는 가구였다. 와, 정말 신기하다. 바다가 감탄했다. 전시회에서 하늘이의 작품은 큰 주목을 받았다. 교수들도 높이 평가했고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한 교수가 물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바뀌잖아요. 가구도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디자인을 계속해 주세요. 대학교 3학년 여름, 하늘이는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가구 회사에서 디자이너 보조 일을 맡았다. 처음으로 상업적인 가구 제작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집의 작업장과 달랐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이 디자인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없나요? 선배 디자이너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쁘고 싸면 돼요. 어차피 몇 년 후에 바꿀 거니까. 하늘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 박진수가 가르쳐준 것과 너무 달랐다. 가구는 오래 쓸 수 있어야 하고 나무의 특성을 살려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같은 인턴인 선배가 조언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은 다르니까. 하지만 하늘이는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에 집에 돌아가서 박진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일이 힘들어. 박진수가 물었다. 힘들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구와 그들이 생각하는 가구가.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공부야. 현실을 알아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있거든. 바꾼다고요?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가구들로 말이야.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가구가 뭔지 알게 해주는 거야. 하늘이는 박진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인턴십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배웠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경험하면서. 대학교 마지막 해, 하늘이는 졸업 작품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큰 프로젝트였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가족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기획했다.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생기고 자라고 독립하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네. 지도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늘이의 가족들은 또 한 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가구들을 제안했고 실제 사용자 테스트도 해줬다.
박진수는 하늘이의 야심찬 계획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걸 시도하는구나.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박진수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몇 달의 작업 끝에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신혼부부용 심플한 가구부터 시작해서 아기용 가구, 아동용 가구, 청소년용 가구, 그리고 노인용 가구까지. 각각이 독립적으로도 아름답지만 함께 놓았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구들이었다. 졸업 전시회에서 하늘이의 작품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러 가구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디자인 잡지에도 소개되었다. 축하해, 하늘아. 온 가족이 전시회장에 와서 축하해줬다. 정말 자랑스럽다. 박진수가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하늘이는 혼자 작업장에 나갔다.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진수가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하늘이가 그냥 두자고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 하늘이가 찬장에 손을 댔다. 저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정말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살짝 불어 작업장 문이 움직였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졸업 후 하늘이는 여러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다. 큰 회사들이었고 조건도 좋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다른 선택을 했다. 집에서 아빠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말? 박진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좋은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박진수는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하늘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박진수와 함께 새로운 가구 브랜드를 시작했다. 목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나무의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하늘이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박진수의 전통 기법이 만나니 정말 특별한 가구들이 탄생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가구들이었다. 이런 가구는 처음 봐요. 첫 번째 고객이 말했다. 정말 특별하네요. 우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 사업에 합류했다. 하늘이와는 달리 마케팅과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는 좋은 가구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우주가 말했다. 바다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다. 그는 가구 제작보다는 나무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 어떤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가족이 다 목수가 되는 건가? 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하지만 각자 다른 역할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목마음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하늘이는 중요한 의뢰를 받았다. 한 방송국에서 드라마 세트용 가구를 주문한 것이었다. 1950년대 한국의 한 가정을 재현하는 드라마였다. 정말 그 시대의 느낌을 살려야 해요. 드라마 PD가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촬영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하고요. 하늘이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했다. 1950년대 가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서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도 그 시대를 살았겠구나. 아빠, 혹시 우리 친아버지가 어떤 가구를 만드셨는지 알아요? 하늘이가 물었다. 박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작업장 한 구석으로 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조금 있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설계도들이 들어있었다. 하늘이의 아버지가 직접 그린 가구 설계도들이었다. 이것들. 하늘이가 놀라며 설계도들을 보았다. 정말 섬세하다. 내 아버지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 손재주도 좋았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났어. 하늘이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다. 50년대 스타일이었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인 감각이 있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이걸 참고해서 드라마 세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하늘이가 제안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드라마 세트 작업을 하면서 하늘이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박진수가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난 건 30년 전쯤이었어. 그때 아빠는 몇 살이셨어요? 20살 좀 넘었을 때였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었어. 그때 내 아버지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박진수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셨지.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응.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도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늘이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박진수가 왜 그들을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는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새 인생을 주고 싶었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희들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 목마음에서 만든 가구들이 큰 화제가 되었다. 시청자들이 어디서 산 가구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제 정말 유명해지는 건가? 우주가 신나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커지면 안 돼.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요. 우리는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해요. 그때부터 하늘이는 진짜 목마음의 대표가 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하늘이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해외 진출이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가구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정말 해외에서도 통할까? 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봐야 알지. 하지만 좋은 것은 어디서든 통하잖아. 첫 번째 해외 전시회는 일본에서 열렸다. 하늘이는 가장 자신 있는 작품들을 가져갔다.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을 완성한 것, 나무와 바람을 위해 만든 아이 가구들, 그리고 자신과 준호의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의자들. 이런 가구는 처음 봅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감탄했다. 정말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각 가구마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여러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고 디자인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 엄마 대단해. 나무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야. 하늘이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해외 사업이 성공하면서 목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하늘이는 원칙을 지켰다.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엄마, 왜 공장을 크게 만들지 않아? 바람이가 물었다. 공장을 크게 만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 기계가 만드는 것과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달라. 어떻게 달라? 마음이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 기계는 마음이 없잖아. 바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렸지만 뭔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또래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다. 친구들이 게임이나 연예인에 관심을 가질 때 나무는 여전히 나무와 가구에 관심이 많았다. 나무야, 친구들과 안 놀아?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놀아요. 하지만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여기서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요. 하늘이는 안심했다. 나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나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대학에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가업을 이을 것인지. 나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늘이가 물었다. 대학도 가고 싶고 이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는 없을까? 나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미술대학에 가서 조각이나 디자인을 배우면 어떨까요? 그럼 나무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늘이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자신과는 다른 길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준비해보자. 나무는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작업장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입시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품들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거 정말 고등학생이 만든 거야? 미술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다. 네.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을 거야. 나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뻤다. 서울의 유명한 미술대학 조각과에 합격한 것이었다. 축하해, 나무야. 박진수가 손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이야. 나무가 대학에 가면서 집이 조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방학 때마다 돌아와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다. 엄마, 이번에 학교에서 이런 기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새로운 조각 기법을 보여줬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나무는 대학에서 배운 현대적인 기법들을 전통적인 목공 기술과 접목시켰다. 그 결과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다. 이거 정말 새로운 장르인 것 같은데? 준호가 감탄했다. 그렇죠. 전통과 현대가 만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 바람이는 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길에 관심을 보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다. 바람아, 너는 나무 일에는 관심 없어? 하늘이가 물었다.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다른 방식? 인터넷으로 우리 가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하늘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바람이도 가업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야.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바람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목마음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운영했다. 와, 바람이가 만든 홈페이지 정말 멋지다. 우주가 감탄했다. 그럼 밤새서 만들었어. 바람이의 온라인 마케팅은 큰 성공을 거둔다. 특히 젊은 층에게 목마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엄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어. 바람이가 신나게 보고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리고 해외 주문도 많이 들어와요. 바람이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가구를 알게 됐어. 온라인 사업이 성공하면서 목마음은 또 한 번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본질은 잃지 않았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나무의 마음을 듣는 것. 하늘이가 40살이 되던 해, 박진수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리한 작업이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빠, 병원에 가보세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박진수의 몸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정말 은퇴해야겠구나. 박진수가 아쉬워했다. 아빠, 아직 은퇴하기에는 일러요. 치료받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늘이는 박진수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마음껏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 아빠, 그럼 이제는 저희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세요. 나무와 바람이도 가르치시고 재단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박진수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그것도 좋겠네. 박진수는 직접적인 작업은 줄이고 대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나무와 함께 자라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한아이가 물었다. 이 나무는 아마 어릴 때 바람을 많이 맞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이 꼬여 있는 거지. 그럼 아픈 건가요? 아픈 게 아니라 강해진 거야. 바람을 견디면서 더 튼튼해진 거거든. 아이들은 박진수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 할아버지도 바람을 많이 맞으셨나요? 다른 아이가 물었다. 박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할아버지도 젊을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지. 하늘이는 그런 박진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나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중요한 일이 생겼다. 한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정말 큰 기회야. 하늘이가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해보고 싶어요. 나무가 말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나무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박진수는 전통 기법을 가르쳐주고 하늘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언했다. 바람이는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홍보했고 준호는 공간 디자인을 도왔다. 6개월의 준비 끝에 전시회가 열렸다. 시간을 잇는 나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조선시대 가구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정말 놀랍네요. 박물관 관장이 말했다. 전통의 정신은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에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다.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 나무야, 정말 자랑스럽다. 박진수가 손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전통 기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해외 전시회를 계기로 나무는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작품 의뢰가 들어왔고 전시회 제안도 많았다. 하지만 나무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늘이가 걱정했다. 엄마, 저에게는 이곳이 가장 큰 무대예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요. 나무의 선택에 온 가족이 감동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무대를 만들어주자. 바람이가 말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나무의 작품을 알릴 수 있어. 정말로 바람이의 마케팅으로 나무의 작품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집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것이었다. 하늘이가 45살이 되던 해, 박진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늘아, 이제 내게 진짜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진짜 이야기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박진수는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실, 내 아버지와 나의 인연은 생각보다 더 깊어. 박진수가 꺼낸 편지. 하늘이의 친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박진수에게 보낸 편지였다. 진수야, 내가 많이 아픈 것 같다. 하늘이와 바다가 걱정이야.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너라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을 거야. 특히 하늘이는 나무를 좋아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 하늘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놨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구나. 응. 내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너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박진수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가 20살이 되면 주라고 하신 편지야. 하지만 내가 이미 충분히 성숙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줄게.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정말 기뻐. 진수 아저씨가 너를 잘 키워줬을 거야.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하늘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 인내심, 성장, 그리고 사랑을. 내가 만드는 가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것이 아빠의 꿈이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하늘이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아빠,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울었다. 나무와 바람이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엄마,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편지를 써볼까? 나무가 제안했다. 편지를? 응. 미래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모든 가족이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오래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 사랑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사랑해요, 아버지.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목마음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무는 이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도 가족 사업에 참여했다. 바람이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목마음의 경영을 맡았다. 우주는 마케팅 담당이 되었고 바다는 원목 수급과 관리를 담당했다.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네. 박진수가 만족스러워했다.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하늘이가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운 거야. 그 무렵 박진수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이었다. 왜 자서전을 쓰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우리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박진수의 자서전에는 하늘이의 친아버지와의 인연, 하늘이와 바다를 키운 이야기, 목마음이 성장한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책이 출간되자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입양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55살이 되던 해, 나무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와? 상대방은 나무가 해외 전시회에서 만난 건축가였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나무와 비슷하게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일을 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와 같고요. 온 가족이 기뻤다. 나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결혼식은 하늘이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만든 가구들로 꾸며졌다. 이번에는 나무가 직접 만든 조각품들도 전시되었다. 정말 아름다워. 하객들이 감탄했다. 3대째 이어지는 가족의 이야기가 느껴져요.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진수의 축사였다. 오늘 우리 나무가 결혼합니다. 나무라는 이름처럼 천천히 하지만 튼튼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더 큰 숲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축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나무의 결혼 후 1년 뒤 첫 번째 증손자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뭘로 할까? 나무가 물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름을 정했다. 숲이라고 하기로 했다. 나무들이 모여 숲이 되듯이 가족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다. 박진수는 증손자를 안고 기뻤다. 정말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구나. 그렇네요.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나무 그리고 숲이까지. 내 친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가족이 번성하는 걸 보시면. 하늘이는 작업장에 있는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을 바라봤다. 이제는 그 찬장이 완성되어 거실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소중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컸어요. 박진수가 70살이 되던 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오랜 목공 작업으로 인한 관절염이 심해졌고 거동이 불편해졌다. 아빠, 병원에 입원하세요. 하늘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집에 있고 싶어. 박진수는 병원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특히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 있으면 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박진수가 말했다. 정말요? 응. 가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하늘이는 박진수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외로운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들 말이야.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박진수의 건강이 더 나빠지자 온 가족이 교대로 간병했다. 나무와 바람이, 수피까지 모두 할아버지를 돌봤다. 할아버지, 아픈 데 없어요? 수피가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수피가 있으니까 안 아파. 박진수는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특히 하늘이에게는 마지막 당부를 했다. 하늘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줘서.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가족을 이끌어가야 해. 나무와 바람이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네, 아빠. 잘할게요. 그리고 나무의 마음을 듣는 것을 잊지 마. 그게 가장 중요해. 박진수가 세상을 떠난 날, 온 가족이 작업장에 모였다. 그곳은 박진수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셨네. 나무가 말했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남기고 가셨어. 하늘이가 대답했다. 작업장에는 박진수가 마지막까지 작업하던 나무 조각이 있었다. 작은 새 모양이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할아버지가 이제 자유로워지신 거겠지? 바람이가 말했다. 하늘이는 그 나무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진수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같았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목마음의 고객들, 재단에서 가르친 아이들, 그리고 박진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이에요. 하늘이가 조사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박진수가 떠난 후 하늘이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다.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나무와 바람이가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정말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쳤다. 박진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각자가 더 열심히 일했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자서전 속편을 쓰기 시작했다. 숲이 되어가는 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진수가 떠난 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하늘이가 원고에 썼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하늘이가 60살이 되던 해, 목마음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만든 가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도 수백 명이 되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 하늘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30주년 기념 전시회에는 처음 만든 의자 새로운 시작부터 최근 나무가 만든 조각품까지 모든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것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구나. 나무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야.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가족의 방이었다.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 하늘이가 처음 만든 의자, 나무와 바람이를 위해 만든 가구들, 그리고 수피를 위해 만든 최신 가구들이 함께 전시된 공간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이 말했다. 3대에 걸친 사랑의 이야기가 보여요. 그 무렵 바람이도 결혼 소식을 알렸다. 상대방은 환경운동가였다. 바람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잘 맞아요. 바람이가 소개했다. 바람이의 결혼식도 가족이 직접 만든 가구들로 꾸며졌다. 이번에는 재활용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특징이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이네요. 하객들이 감탄했다. 결혼 후 바람이 부부는 목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하늘이가 65살이 되었을 때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무와 바람이가 이제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나무가 물었다.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야. 그냥 뒤에서 조언하는 역할만 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너희가 잘할 수 있어. 이미 충분히 증명했잖아. 하늘이는 사업의 전면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손자 수피에게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할머니,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수피가 물었다. 단단한 나무라서 그래. 오래 살았을 거야. 그럼 할머니처럼. 하늘이는 웃었다. 할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거야. 수피가 초등학생이 되자 정말 나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함께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하지만 쉽지 않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하늘이는 수피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 나무의 종류, 도구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 나무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정성스럽게 다뤄야 해. 네, 할머니. 수피는 정말 빨리 배웠다. 하늘이가 놀랄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하늘이가 나무에게 말했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니야. 더 뛰어날 거야. 하늘이가 70살이 되던 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말 영화로 만들 거예요? 바람이가 놀라며 물었다. 응.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영화는 하늘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박진수와의 만남,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나무를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영화 감독이 말했다. 이런 가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라워요. 영화가 개봉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목마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다. 할머니가 유명인이 됐네. 수피가 신나게 말했다.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해. 영화의 성공으로 목마음은 또 한 번 주목받았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희도 입양을 고려하고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연락을 보내왔다. 영화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하늘이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빠, 박진수 아버지, 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하늘이가 75살이 되던 해, 수피가 중학생이 되었다. 이제 제법 가구 만들기에 능숙해진 수피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수피가 작은 보석함을 보여줬다.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제 진짜 목수가 된 것 같은데? 헤헤, 고마워요, 할머니. 수피의 작품에는 4대에 걸친 기술이 모두 담겨 있었다. 친증조 할아버지의 정성, 박진수 할아버지의 기법, 할머니의 디자인 감각, 그리고 수피만의 창의성까지. 정말 완벽한 계승이구나. 하늘이가 감격했다. 그 무렵 하늘이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목마음 아카데미라는 목공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정식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하늘이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무가 동의했다. 전국에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목마음 아카데미는 1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목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말 꿈 같아요. 첫 번째 수강생이 말했다.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다니. 하늘이는 직접 강의를 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가르쳤다. 나무는 우리의 친구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정성스럽게 돌봐야 해요. 수강생들은 하늘이의 강의를 듣고 감동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기분이었다.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나무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아카데미가 성공하면서 하늘이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후세에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수피가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수피 차례야. 제가요? 응.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해. 수피는 아직 어렸지만 벌써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4대에 걸친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의 무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 내 안에는 모든 선조들의 DNA가 들어있거든. 하늘이가 80살이 되던 해,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회의를 했다. 하늘이의 완전한 은퇴와 후계 구조에 대한 회의였다. 이제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나무가 물었다. 응. 이제 너희들이 모든 걸 이끌어가야 해.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은 계속 들을 수 있죠? 수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새로운 체계가 정해졌다. 나무가 디자인과 예술 분야를, 바람이가 경영과 마케팅을, 그리고 수피가 전통 기법의 계승을 담당하기로 했다. 완벽한 분담이네요. 은영이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정말 4세대가 함께 일하는 회사가 되었네. 하늘이가 뿌듯해했다. 은퇴 후 하늘이는 주로 아카데미에서 시간을 보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무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보세요. 나무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들려요? 처음에는 안 들려도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들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늘이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많았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 전해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특별한 학생이 찾아왔다. 고아원에서 자란 18살 소년이었다. 저 나무를 배우고 싶어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지. 누구든지 환영이야. 하늘이는 그 소년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다. 외롭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낼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 장학금이 있어. 하늘이는 그 소년을 특별히 돌봤다. 마치 박진수가 자신을 돌봤던 것처럼. 그 소년의 이름은 강산이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났고 열심히 했다. 하늘이는 강산에게서 희망을 받다. 강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정말요? 응. 나무를 다루는 손이 정말 부드러워. 강산은 하늘이의 격려로 더욱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작품을 완성했다. 작은 의자였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이거 제가 만든 게 맞나요? 강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든 거야. 하늘이는 그 순간을 보며 뭉클했다. 자신도 처음 의자를 완성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제 진짜 목수가 되었구나. 강산은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목마음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이었다. 어서 와, 강산아. 온 가족이 강산을 환영했다.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강산이 감격했다. 하늘이는 강산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 강산은 정말 빨리 적응했다.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목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런 디자인은 어떨까요? 강산이 제안했다. 와, 정말 참신하다. 나무가 감탄했다. 하늘이가 85살이 되던 해, 목마음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40주년 기념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목마음 가구를 사용하는 고객들, 아카데미 졸업생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하늘이가 감격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수피가 말했다. 기념식에서 하늘이는 마지막 연설을 했다. 40년 전, 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던 아이를. 하지만 박진수 아버지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목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연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기념식 후 하늘이는 혼자 작업장에 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박진수가 마지막에 만들던 나무새가 있었다. 아빠, 박진수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왔어요. 하늘이는 나무새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박진수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때 문이 열리며 수피가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 수피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무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지. 하늘이는 수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전수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자, 그럼 들어봐. 나무의 마음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가 90살이 되던 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오랜 목공 작업과 나이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다. 할머니, 병원에 가요. 나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하늘이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먼저 수피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했다. 박진수에게 배운 것,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것까지.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하늘이가 말했다. 할머니, 울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하늘이는 또한 자신의 회고록을 마무리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숲까지라는 제목으로 90년간의 인생을 담았다. 어느 봄날 하늘이는 작업장에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할머니, 뭘 만드세요? 수피가 물었다. 추억 상자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을 넣어둘 상자. 하늘이는 정성스럽게 상자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박진수의 사진, 가족들의 편지들을 넣었다. 이 상자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앞으로 몇 대에 걸쳐 전해져야 해.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상자를 완성한 후 하늘이는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마쳤다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온 가족을 불렀다. 모두 모여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나무, 바람이, 숲이, 그리고 강산까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구나. 하늘이가 모든 가족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사랑 덕분이야.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와 박진수가 함께 나타나는 꿈이었다. 하늘아,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우리의 꿈을 이뤄줬어. 박진수도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두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꿈에서 깬 하늘이는 평온한 마음이었다. 정말 자신의 역할을 다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평소처럼 작업장에 나갔다. 그리고 나무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늘이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목마음의 고객들, 아카데미 졸업생들, 재단의 아이들, 그리고 하늘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장례식은 하늘이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성대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장례식이었다. 할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수피가 조사해서 말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이가 떠난 후 목마음은 더욱 발전했다. 수피가 중심이 되어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이뤘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수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문했다. 그리고 항상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늘이가 남긴 가르침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강산도 이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사랑을 전해갔다. 이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강산이 새로운 아이에게 말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10년이 지나 수피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강이라고 지었다.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이제 정말 5대가 되었구나. 나무가 감격했다. 작업장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다. 5대에 걸친 가족 사진이었다. 친할아버지, 박진수 할아버지, 하늘이, 나무와 바람이, 숲이, 그리고 강까지.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숲이가 말했다. 강희는 어릴 때부터 작업장에서 자랐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처럼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다. 엄마, 나무들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 강희가 말했다. 정말,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피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다. 정말 가족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목마음은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기업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이가 시작한 재단과 아카데미는 더욱 확장되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산이 말했다. 매년 하늘이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그녀를 기렸다. 그리고 하늘이가 남긴 추억 상자를 열어 편지들을 읽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 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가구에, 나누는 모든 사랑에 제가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는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희도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업을 이었다. 하지만 강희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 소재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다. 대나무, 석재, 흙. 모든 자연 재료들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싶어요. 강희가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수피가 격려했다. 강희의 혁신으로 목마음은 또 한 번 진화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구와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강희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늘이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일대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나무의 기억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독자들이 말했다.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고 나섰다는 것이었다. 하늘이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말했다. 지금도 목마음의 작업장에서는 나무 깎는 소리가 들린다. 강희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소리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강희의 어린 아들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다. 벌써 6대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강희가 하늘 위를 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작업장 문을 흔들었다. 마치 하늘이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작업장 한편에는 여전히 하늘이가 만든 추억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 강희와 그 아들의 편지들도 추가되어 있었다.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갔다. 나무에서 나무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강희의 아들도 자라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할머니 하늘이와 증조할아버지 박진수, 그리고 친고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옛날 옛적에 나무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목마음의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가구에 담긴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질 때마다, 그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전달받는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물려준 목마음 의자에 앉아 첫 글자를 배운다. 어떤 부부는 목마음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사랑을 키워간다. 어떤 가족은 목마음 책장에 추억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이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세상을. 먼 훗날 누군가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물을지도 모른다.
정말 이런 가족이 존재했을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말이에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무의 기억은 계속되고 아버지의 약속은 이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나간다. 하늘이는 각 가구의 작은 플레이트를 달기 시작했다.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적혀 있는 플레이트였다. 이렇게 하면 가구의 이야기가 생겨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고객들은 그런 섬세함을 좋아했다. 자신만의 특별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늘이가 25살이 되던 해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은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 대학교 동기였는데 지금은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김준호라는 남자였다. 하늘이와 비슷하게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건축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일을 했다. 한번 데려와 봐. 박진수가 말했다.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온 가족이 마음에 들어했다. 정중하면서도 진솔했고 하늘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하늘이가 만든 가구들 정말 놀라워요. 준호가 말했다.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과찬이에요. 하늘이가 부끄러워했다.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가구 하나하나에서 이야기가 느껴져요. 박진수는 준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나무에 대한 철학, 환경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꿈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진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하늘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결혼 승인. 우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내가 언제부터 결혼 승인권을 가졌어? 하늘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누나 남동생이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늘이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에서 사용할 모든 가구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다 만들 거야?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응. 우리 결혼식은 특별해야 해.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긴 것들로. 온 가족이 하늘이의 결혼 가구 만들기에 참여했다. 신랑 신부가 앉을 의자, 축가를 부를 단상, 하객들이 앉을 벤치까지. 모든 것을 손수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 의자였다. 하늘이는 특별한 나무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에 사용되었던 나무와 같은 곳에서 가져온 나무였다. 이 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하늘이가 준호에게 설명했다. 제 아버지,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지셨던 나무와 같은 곳에서 자란 나무예요. 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야겠네. 의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늘이는 많은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손길, 박진수의 가르침, 가족들의 사랑. 모든 것이 이 의자에 담겨 들어갔다. 정말 아름다워. 완성된 의자를 본 은영이 감탄했다. 의자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두 개가 나란히 놓이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평생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늘이가 만든 가구들로 꾸며진 결혼식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요. 하객 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 특별하네요. 모든 가구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신부 의자에 앉았다. 준호가 옆에 앉아 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박진수가 주례를 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구들은 모두 신부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나무를 선택하고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늘이는 혼자 신랑 신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박진수가 다가왔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박진수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빠도 행복하시죠? 물론이지.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둔 아버지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 하늘이는 박진수를 꼭 껴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야말로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결혼 후 하늘이와 준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함께 친환경 주택을 설계하고 가구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준호의 건축 기술과 하늘이의 가구 디자인이 만나니 정말 특별한 공간들이 탄생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첫 번째 고객이 말했다.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하늘이와 준호의 작업은 점점 유명해졌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집의 작업장에서 시작된 꿈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하늘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럴 때는 여기로 와. 내가 처음 나무를 만진 이곳으로. 박진수가 작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이는 정말 그렇게 했다. 바쁘고 복잡한 일들에 휩쓸릴 때마다 집의 작업장에 와서 나무를 만졌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처음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늘이가 3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한 방송국에서 목마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PD가 말했다. 한 가족이 나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이는 고민했다. 자신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어떻게 생각해? 박진수에게 물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다큐멘터리 촬영에 동의했다. 몇 달 동안 카메라가 따라다니며 일상을 담았다. 하늘이가 나무를 고르는 과정, 가구를 만드는 과정,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하늘이가 아버지의 미완성 찬장을 완성하는 부분이었다.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던 찬장을 드디어 완성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아. 하늘이가 말했다. 박진수도 도왔다.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만들기 시작했는지 설명해주고 어떻게 완성하면 좋을지 조언해줬다. 찬장을 완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고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이는 계속 자문했다. 마침내 찬장이 완성되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박진수가 말했다. 하늘이는 완성된 찬장을 보며 울었다. 아버지와 박진수, 그리고 자신까지.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가구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목마음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특히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나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다. 전국의 목공 공방들, 가구 제작자들, 그리고 입양 가족들이 연락을 보내온 것이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희 아이도 입양했는데 정말 용기가 됐어요. 하늘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이가 가족들에게 물었다. 어떤 일? 우주가 관심 있어 했다.
환경도 보호하고 좋은 가구도 만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야. 박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내 아버지도 그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목마음 재단이었다. 환경보호, 전통 목공 기술 전수,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나무와 함께 자라기였다. 보육원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무를 다루면서 마음도 치유될 수 있어. 하늘이가 설명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직접 나무를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한 아이가 자신이 만든 작은 상자를 보며 신기해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든 거야. 정말 잘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하늘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도 처음 의자를 만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재단 활동을 하면서 하늘이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무의 소중함,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호가 말했다. 응.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도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 그 무렵 하늘이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다. 정말 은영이 기뻐 날뛰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겠네. 아직 성별은 모르잖아요. 하늘이가 웃었다. 상관없어. 손자든 손녀든 우리 보물이야. 박진수도 기뻤다. 이제 정말 사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되겠구나. 사대요? 할아버지인 내 친아버지, 아버지인 나, 엄마인 너,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가족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었다. 임신 중에도 하늘이는 가벼운 작업은 계속했다. 아기를 위한 가구들을 직접 만들고 싶었다. 이 나무는 특별해. 하늘이가 아기 침대를 만들 나무를 고르며 말했다. 100년 넘은 느티나무인데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 준호도 함께 아기 가구를 만들었다. 침대, 의자, 장난감 상자까지.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할 거야. 준호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온 가족이 긴장했다. 특히 박진수는 더 긴장하는 것 같았다. 괜찮을 거야, 아빠. 하늘이가 박진수를 안심시켰다. 알아. 하지만 걱정이 되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기대돼요. 우리 아기가 어떤 모습일지.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다. 하늘이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작지만 건강했고 예뻤다. 이름은 뭘로 할까? 준호가 물었다. 하늘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무. 나무. 응. 나무처럼 천천히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다. 박진수는 특히 감격스러워했다.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이제 정말 대가 이어지는구나. 나무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다. 어릴 때부터 작업장에서 나는 나무 냄새에 익숙했고 톱소리나 망치 소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정말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은영이 말했다. 나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작업장이었다. 그곳에서 나무 조각들을 만지며 놀았다. 조심해야겠네. 하늘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어릴 때부터 나무와 친해지는 것도 좋지. 박진수가 말했다. 나무가 5살이 되었을 때 하늘이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둘째를 임신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일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왜? 그냥 느낌이 달라. 정말로 둘째는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바람이라고 지었다. 자유롭고 상쾌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나무와 바람. 두 아이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다. 나무는 차분하고 신중했고
바람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누나는 아빠 닮고 바람이는 엄마 닮았네. 우주가 말했다.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무는 하늘이처럼 섬세하고 정성스러웠고 바람이는 준호처럼 명랑하고 적극적이었다. 두 아이 모두 어릴 때부터 가구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무야, 이건 위험해. 하늘이가 날카로운 도구를 만지려는 나무를 말렸다. 엄마, 나도 만들고 싶어. 조금 더 잘하면 가르쳐 줄게. 나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목마음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가게가 정말 유명한 거야? 나무가 물었다. 유명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좋아해? 하늘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거든. 그리고 나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나무도 마음이 있어. 물론이지. 나무도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나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레고나 로봇을 좋아할 때 나무는 나무 조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나무야,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왜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좋아하잖아. 그게 특별한 거야. 나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가 35살이 되던 해, 박진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하늘아, 이제 사업을 내가 완전히 맡아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하지만 아빠가 계시는데. 나는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싶어. 너희 젊은 사람들이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지. 하늘이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정말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아빠의 조언은 계속 들을 수 있죠. 당연하지. 언제든지. 그때부터 하늘이는 진짜 목마음의 대표가 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